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불어오고 산새들이 평화롭게 지저귀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뽀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초가집 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는 참으로 아늑한 동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흙냄새를 맡으며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겨운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하지는 않지만 아주 단정하고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얼굴이 둥근 달처럼 환한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새댁이 처음 이 집 문지방을 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참으로 복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댁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참으로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동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녀는 시집 온 첫날부터 마당에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정성스레 쓸고 닦으며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아주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기와 집안에는 며느리 혼자서만 몰래 감당해야 하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늘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 그늘은 바로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매서운 눈매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동네에서 인심이 짜고 고집이 세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 그 매서운 성미는 더욱 깊고 차갑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운 심성과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시기하였고 집안의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에 며느리를 아주 엄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소중한 식량이 가득 쌓여 있는 크고 튼튼한 곡식 창고에 커다란 자물쇠를 굳게 채워버리고는 그 열쇠를 항상 자신의 깊은 치맛자락 속에 꽁꽁 숨겨두고 다녔지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는 식사 때가 되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은 언제나 시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의 차지였고 며느리의 낡은 나무 밥그릇에는 항상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거친 밥알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적은 밥조차도 제대로 익지 않아 딱딱하거나 오래된 잡곡이 섞여 있어서 씹어 삼키기조차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빈약한 식사를 마칠 뿐이었지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며느리의 몸은 마치 가을날 수분이 빠져나간 마른 나뭇가지처럼 서서히 야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통통했던 두 볼은 푹 패어 들어갔고 맑게 반짝이던 큰 눈망울은 기운을 잃고 패락에 변해버려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었던 몸집은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아픈 몸보다 집안의 화목을 깨뜨릴까봐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고 또 참아냈답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쇠약해진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주어진 고된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서 단 하루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길고 고단한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언덕을 여러 번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와야 했고 텃밭에 나가 김을 메고 흙투성이가 된 옷가지들을 차가운 개울물에 치대어 빨래를 하는 것도 온전히 며느리 혼자만의 몫이었지요. 배가 고파 눈앞이 빙빙 돌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지만 그녀는 잠시 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한낮이 되면 며느리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고추며 온갖 곡식들을 널어 말리는 작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마른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만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시원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며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었지요. 조금이라도 동작이 느려지거나 힘든 기색을 보이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중이 날아들었기에 며느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허리를 펴고 다시 손놀림을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의 소리가 슬프게 울려 퍼졌지만 마당의 매미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밥을 지을 시간이 다가오면 며느리의 서글픔은 부엌에 짙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치맛자락에서 열쇠를 꺼내어 곡간문을 열고 아주 조금 내어주는 귀한 쌀을 씻을 때면 며느리는 자신의 빈 배를 움켜쥐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지어야 했지요. 가마솥 안에서 밥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길 때면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며느리의 코끝은 더욱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여나 눈물이 밥에 떨어질까봐 소매로 재빨리 눈가를 훔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지런히 아궁이의 불길을 조절하며 밥을 지었답니다. 드디어 저녁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부엌의 어두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자신 몫의 낡은 나무 밥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그녀의 그릇에는 딱딱하게 굳은 밥풀 몇 개와 거친 나물 찌꺼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어서 도저히 끼니라고 부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빈약한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고 그 웃음소리가 행여나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서러움을 목구멍 너머로 함께 꿀꺽 삼켜 넘겼습니다. 집안이 조용하고 무탈한 것이 자신이 이 배고픔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에도 며느리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고 어두운 마당 구석구석을 맴돌며 쓸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도 며느리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해진 남편의 옷을 바느질하거나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남은 일거리를 처리해야 했지요. 뼈만 남은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나기 일쑤였고 차가운 밤 공기에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여나 기침 소리에 식구들이 깰까봐 옷소매로 입을 꽉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며느리는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기를 아주 조그맣고 간절한 목소리로 빌어보았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떻게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항상 남의 집 사람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둥글게 화합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기에 그녀는 지금의 이 끔찍한 배고픔과 서러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훈련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지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만 부드러워지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품어주기를 바라는 그 순박한 희망 하나로 며느리는 매일 밤 쏟아지는 졸음과 허기를 이 악물고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야위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다짐과는 다르게 육체의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며느리의 목을 조여오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무참하게 앗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뱃속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쓰라림이 멈추지 않았고 밤이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얇은 이불 하나로는 도저히 온기를 느낄 수가 없었지요. 잠이 들어도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꿈을 꾸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깨어나면 어김없이 텅 빈 위장이 보내는 참담한 고통에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마당에 나가 차가운 우물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텅 빈 뱃속을 물로 채우고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 불쌍한 나날들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종이장처럼 창백해지고 몸집이 쪼그라드는 것을 뻔히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전혀 안쓰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침침 혀를 차며 젊은 사람이 나약해서 큰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며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지요. 자신은 곳간을 꽉 틀어쥐고 넘치는 식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묘한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며느리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무서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온전히 자신에게 굴복하고 기어다닐 때까지 절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독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한 달, 두 달 계속되자 아무리 집안 내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조용했던 산골 마을 사람들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모여 빨래를 하는 냇가나 맑은 물을 치기 위해 모이는 우물가에서는 언제부턴가 그 집안 며느리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그토록 곱고 복스러웠던 새댁이 어찌 저리 반토막이 났느냐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어머니의 지독한 성깔을 아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며느리를 들들 볶아서 저 지경을 만들어 놓았을 거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며느리의 야윈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걱정, 어린 시선을 느낄 때마다 며느리는 행여나 시어머니의 귀에 그런 소문이 들어갈까봐 더욱 전전긍긍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 얼굴빛이 왜 이리 안 좋으냐고, 밥은 잘 먹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면 그녀는 억지로 화사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거짓말을 해야 했지요. 요즘 입맛이 조금 없어서 그럴 뿐 시어머니께서 아주 잘 챙겨주신다며 둘러대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집안의 흉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집안에 큰 싸움이 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그녀는 모든 진실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자물쇠를 채워 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깊고 고운 마음을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통제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다며 혼자 득의양양해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일부러 며느리를 마루 위로 불러올려 옆에 앉히고는 가짜 웃음을 흘리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기도 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라기가 요즘 고생이 많아 내가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는데도 살이 찌지 않아 참으로 큰 걱정이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핏물이 맺히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계절이 지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자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며느리의 몸은 작은 추위 앞에서도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남들은 속옷을 꺼내 입을 때 그녀는 얇은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고 찌감을 주워 모으는 고된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거칠어진 손등은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스며 나왔고 발 뒤꿈치에는 깊은 상처가 파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궁이에 불을 따뜻하게 지펴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춥지 않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며느리는 자신의 부서져가는 몸을 끊임없이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저녁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그 낡고 둥근 나무 밥그릇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고통과 서러움의 상징이자 자신의 텅 빈 삶을 보여주는 슬픈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바닥을 살짝 덮을 정도였던 찌꺼기 밥알조차 시어머니의 심술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그릇의 반이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먼지처럼 가볍게 담겨 나오는 날이 허다해졌지요. 며느리는 빈 그릇을 손에 들고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을 긁어 한 톨의 밥알이라도 더 찾아내려 애를 썼지만 나무 긁는 소리만 텅 빈 부엌을 쓸쓸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릇을 어루만지는 며느리의 마르고 거친 손길 위로 차가운 달빛이 비칠 때면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도 가늘고 길게 벽에 드리워져 외로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의 후미진 구석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을 아주 잠시나마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녀만의 작고 슬픈 도피처였습니다. 가마솥에 남은 누룽지조차 박박 긁어 시어머니 방으로 들여보내고 난 뒤 까맣게 타버린 솥바닥을 닦으며 며느리는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려 솥 안으로 떨어뜨리곤 했지요. 배고픔의 고통보다도 더 그녀를 슬프게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 집안의 차가운 인심과 지독한 냉대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힐 때쯤이면 며느리는 다시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단정하게 다시 묶어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아주 놓아버리지는 않았고 언젠가는 맑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 조용히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꽁꽁 언 땅을 녹이듯이 자신의 진심 어린 정성과 끊임없는 희생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굳게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금 더 입을 무겁게 닫고 인내한다면 언젠가는 그 튼튼한 곳간의 자물쇠가 열리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는 날이 올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꿈이 있었기에 며느리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수 있는 작은 기운을 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마음의 의지만으로 무한정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며느리의 건강 상태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빨래를 안고 개울가로 향하던 며느리는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물을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어 간신히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조심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마당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놀라워하며 달려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대청마루에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 섞인 호통을 매섭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어딜 함부로 나자빠져서
남의 집안 체면을 구기느냐며 당장 일어나서 빨래를 마저 끝내놓지 않으면 오늘 저녁 밥알 구경도 못할 줄 알라고 매몰차게 소리를 질렀지요. 아직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아 몸을 가누기 힘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 비틀거리며 일어나 젖은 빨랫감을 다시 안아들고 창백한 얼굴로 터덜터덜 개울가로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하고 처절한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이웃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차오르며 이 집안에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며느리의 숨결이 시든 꽃잎처럼 점차 희미해져 가던 그 무렵, 이 고요하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의 철옹성 같은 권력과 며느리의 끝없는 인내심 사이로 조용히 진실을 밝혀낼 아주 작지만 영특한 눈동자 하나가 은밀하게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밤마다 텅 빈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쳐야만 했던 며느리의 그 쓸쓸하고 고단한 삶의 궤적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흙먼지가 조용히 가라앉는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의 오래된 기와집에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밤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찬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가득 채우고는 차갑고 딱딱한 방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 지친 몸을 뉘인 채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밤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문풍지를 흔드는 스산한 바람 소리는 마치 며느리의 굶주린 뱃속에서 나는 슬픈 소리처럼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뼈마디가 시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야 할 밭일과 빨래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짚어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혹한 운명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여린 숨소리만이 이 차갑고 조용한 방 안에 희미하게 퍼져나가며 고단한 하루의 끝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답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한밤중 마을의 초가집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고 며느리가 있는 기와집 역시 겉보기에는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어둠 속에 고즈넉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긴 거대한 곡식 창고 앞을 맴도는 서늘한 기운과 며느리의 텅 빈 밥그릇에 담긴 그 깊고 깊은 슬픔은 이 고요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야위어가는 며느리의 눈물과 시어머니의 매서운 고집이 팽팽하게 맞서며 긴장감을 더해가는 이 작은 기와집에는 이제 곧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며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준비를 조용히 마치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위태로운 며느리의 삶에 과연 따뜻한 봄볕이 들 수 있을지 이야기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다음 장을 향해 굴러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교묘하고 은밀한 구박은 하루가 다르게 그 정도를 더해가며 며느리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가에 모여드는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그 집안에 야위어가는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고되어서 살이 빠졌으려니 하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며느리의 탄한 두 눈과 앙상한 손목을 보며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빨래터에 앉아 방망이질을 하던 아낙네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저러다 그 착한 새댁이 큰일이라도 치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을 돌담을 타고 조금씩 번져나가자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밖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마실이라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귀한 쌀을 한 움큼 꺼내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고 잘 먹이는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 며느라기가 입맛이 까다로워 고기 반찬이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으니 참으로 키우기 힘든 상전이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묵묵히 솥을 닦고 있던 며느리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을 뻔히 들으면서도 행여나 자신이 말대꾸를 하여 집안에 큰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굳게 입을 다물고 그저 참아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차가운 우물물로 부은 눈을 씻어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은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위태롭게 언덕을 오르던 며느리 앞을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우신 어르신 한 분이 막아서며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은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지팡이를 짚은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대가 아무리 집안 어른을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는 하지만 내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헛수고이니 제발 끼니를 거르지 말고 스스로 몸을 챙기도록 하여라 하고 깊은 충고를 건네셨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픈 속사정을 꿰뚫어보는 듯한 어르신의 따뜻한 말씀에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짐작하고 계셨는지 그저 길게 혀를 차시며 사람이 속을 너무 끓이면 결국 병이 나는 법이니 지혜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도를 찾아보라고 덧붙이셨지요. 어르신이 남기고 가신 따뜻한 충고의 말씀은 온종일 며느리의 귓가에 맴돌며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밭에서 호미질을 하면서도 우물가에서 빨래를 치대면서도 자신이 과연 언제까지 끔찍한 굶주림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쩌면 어르신의 말씀처럼 이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곳간 열쇠를 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여 며느리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 고요하고 쓸쓸한 기와집 옆에 붙어있는 작은 초가집에는 유난히 눈매가 초롱초롱하고 영특하기로 소문난 7살짜리 꼬마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른들 못지않은 깊은 눈썰미를 가지고 있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숨은 사연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신통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꼬마는 담 너머로 매일같이 기와집 마당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시어머니의 가짜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그늘과 며느리의 힘없는 발걸음이 의미하는 바를 진작부터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마른 장작처럼 시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겨졌답니다. 꼬마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에게 고기 반찬을 먹인다며 온갖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부엌으로 돌아가면 며느리의 밥그릇에 먼지만 한 곡씩 찌꺼기를 던져주는 모습을 돌담 구멍을 통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눌어붙은 딱딱한 누룽지 한 조각조차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던져주는 시어머니의 악독한 행동을 목격할 때면 꼬마는 분노로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곤 했지요. 꼬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착한 며느리가 정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아주 당돌하고도 용기 있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이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마을의 그 어떤 어른보다도 크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며느리가 밭일을 마치고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며 인적이 드문 뒷산 오솔길을 홀로 걸어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옆집에 사는 그 영특한 꼬마가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며느리 앞으로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마를 내려다보았고 꼬마는 행여나 누가 들을세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릴 테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진지하고 결연한 목소리에 당황하면서도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며 꼬마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꼬마는 주변을 다시 한번 경계하는 눈빛으로 훑어본 뒤 까치발을 들고 며느리의 귀에 대고 아주머니 시어머니께서 아주머니에게 밥을 주지 않고 매일 거친 찌꺼기만 주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비밀을 어린아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급히 손을 저으며 아니란다. 꼬마야 우리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주 잘해주신단다. 하고 애써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며느리의 마른 손을 꽉 잡으며 아주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대로 계속 굶으시면 아주머니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하고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슬픈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는 꼬마의 말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힘을 잃고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꼬마는 며느리의 마른 등을 작은 손으로 다정하게 토닥여주면서 앞으로 보름 뒤면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을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보름 뒤는 마침 추수를 끝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기와집 넓은 마당에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로 예정되어 있는 아주 크고 중요한 동네의 잔칫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 잔칫날에 대체 무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꼬마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꼬마는 며느리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아주머니 오늘 밤 당장 부엌에 가셔서 아주머니가 매일 밥을 드시는 그 나무 밥그릇 밑바닥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밥그릇에 구멍을 뚫으라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황당한 이야기에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밥그릇에 구멍을 뚫으면 그나마 담겨있는 밥알조차 다 빠져나갈 텐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란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꼬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구멍을 아주 작게 뚫어서 밥알은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고운 모래나 먼지 찌꺼기만 밑으로 솔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멍을 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꼬마는 구멍난 밥그릇 아래로 떨어지는 그 더럽고 거친 찌꺼기들을 절대 버리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부엌 구석의 작은 항아리에 보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칫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주머니에게 밥을 듬뿍 퍼주는 척하며 위선을 떨 때
그 구멍난 밥그릇과 모아둔 찌꺼기 항아리가 아주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꼬마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꼬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침이라고 무서운 계획을 들으며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남에게 순종하고 둥글게 살아가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그런 대담하고 속임수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모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시어머니에게 들통이라도 나는 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구박을 받으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이 밀려와 그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며느리의 불안한 눈동자를 정확히 읽어내고는 아주머니, 제발 저를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머니가 죽고 말 텐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번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꼬마의 진심 어린 눈망울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던 며느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굳건한 맷을 내려주었고 마침내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꼬마의 공굴하는 베이에 가라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평화만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린 꼬마를 통해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꼬마는 며느리가 마음을 다잡은 것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아주머니 파이팅입니다. 제가 매일 담장 너머로 지켜보며 응원할 테니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는 재빨리 어둠이 내린 오솔길을 따라 뛰어 내려갔습니다. 꼬마와 헤어지고 기와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눈빛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단단한 의지가 불꽃처럼 일렁이며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 며느리는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아주 날카로운 송곳을 하나 찾아들고 소리 없이 부엌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낡고 초라한 나무 밥그릇을 꺼내 들고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의 밑바닥 한가운데를 조심스럽게 겨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꼬마가 알려준 대로 밥알은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미세한 모래와 찌꺼기들만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교묘하고 작은 크기로 나무 밥그릇의 바닥을 정성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송곳 끝이 나무를 파고드는 미세한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그녀는 수건으로 밥그릇을 감싸 쥐고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밥그릇 밑바닥에 바늘 구멍보다 약간 큰 아주 정교한 구멍이 하나 뚫렸고 며느리는 그것을 불빛에 비추어 보며 이 작은 구멍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구멍 뚫는 작업을 무사히 마친 며느리는 부엌 한 구석에 쌓여있는 빈 항아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고 검은 항아리를 하나 골라내어 깨끗하게 씻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아궁이 뒤쪽 때감이 쌓여있는 으슥한 공간의 바닥을 조금 파내어 그 안에 반쯤 묻어두고 집단으로 교묘하게 가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밥그릇 구멍을 통해 흘러내리는 찌꺼기들을 이 작은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일만이 남았고 며느리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거세게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안 치며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일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치맛자락에서 곡간 열쇠를 꺼내며 거드름을 피웠고 며느리에게는 먹다 남은 거친 잡곡과 이물질이 잔뜩 섞인 찌꺼기를 그 낡은 나무 밥그릇에 무심히 툭 던져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며느리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으니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슬퍼하는 대신 부엌 구석으로 재빨리 돌아앉아 자신의 밥그릇 밑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꼬마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밥그릇 바닥에 뚫린 그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 시어머니가 섞어놓은 미세한 모래와 거친 먼지 찌꺼기들이 솔솔 흘러내려 며느리의 손바닥 위로 고스란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바닥에 모인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조심스럽게 쥐고 아궁이 뒤편에 숨겨둔 검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소리 없이 털어넣으며 진실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빠진 밥알들은 비록 양은 적었지만 훨씬 씹기 수월했고 며느리는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찌꺼기들을 보며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작업은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진행되었고 검은 항아리 속에는 시어머니의 악행을 증명할 모래와 찌꺼기들이 점점 높게 쌓여가며 묵직한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매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내며 항아리가 잘 채워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여 안심을 시키며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통쾌한 비밀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잔칫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은 점차 단단한 용기로 변해갔고 그녀의 눈빛은 비록 몸은 쇠약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굳센 바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와 꼬마의 치밀한 준비 과정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다가오는 마을 잔칫날을 맞이하여 자신의 부유함과 자비로움을 동네방네 뽐낼 생각에 들떠 매일같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잔치에 쓸 귀한 고기와 나물들을 듬뿍 사들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 크고 훌륭한 상을 준비한다고 동네 어귀마다 돌아다니며 입방아를 쐐고 다녔지요. 시어머니는 잔칫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퍼주며 자신이 얼마나 너그러운 시어머니인지 완벽하게 연기할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워두고 혼자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기와 집안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굽는 연기가 가득 채워지며 겉으로는 한없이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잔칫집의 풍경이 완벽하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뒤편 어두운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의 낡은 밥그릇 밑바닥을 어루만지며 묵묵히 찌꺼기 항아리의 뚜껑을 닫고 있는 아주 대조적이고 서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며느리는 항아리를 덮고 있는 집단을 더욱 단단하게 묶으며 보름 뒤에 벌어질 그 엄청난 폭풍우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기와집 넓은 마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운명의 보름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며느리는 늦은 밤 마지막으로 아궁이 뒤에 비밀 항아리가 무사히 숨겨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거세게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밤새 뒤척이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기와집 앞마당을 비추는 고요한 밤이 묵묵히 깊어가고 이웃집 꼬마 역시 초가집 낡은 창틀에 기대어 내일 벌어질 통쾌한 복수극을 상상하며 초롱초롱 눈을 반짝이고 있는 긴장된 밤이었습니다. 내일 잔치마당에서 과연
그 작은 구멍난 나무 밥그릇 하나가 시어머니의 거대한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며느리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어르신의 말씀과 영특한 꼬마의 따뜻한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내일 아침 자신에게 주어질 밥그릇을 당당하게 들어 올리겠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잔치를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진실을 품은 검은 항아리는 묵묵히 아침의 햇살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찬란하게 솟아오르며 기와집 마당에는 잔치를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동네 사람들의 부산한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만하게 헛기침을 하며 대청마루로 나섰고, 며느리 역시 부엌에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며 자신의 억울한 운명을 바꾸어 놓을 그 낡고 작은 구멍 난 나무 밥 그릇을 깨끗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이제 곧 수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펼쳐질 기막힌 진실 공방을 조용히 앞두고 기와집 안팎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숨 막히도록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솥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 한편에서는 떡 맺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잔칫날 특유의 들뜨고 신나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기와집 담장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였고,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랜만에 맛보는 풍성한 음식 냄새에 취해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엌 창문 너머로 이 평화롭고 즐거운 풍경을 내다보는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비장함과 떨림이 가득 차올라도 손을 굳게 맞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활짝 열리고 영특한 꼬마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부엌 쪽에 서 있는 며느리를 향해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조용히 쏘아보냈습니다. 꼬마의 그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며느리는 온몸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으며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덮고 있던 무겁고 답답한 장막이 걷히고 숨겨졌던 모든 거짓과 아픔이 백일하에 드러날 시간만이 남았음을 알리듯 잔치를 알리는 꽹과리 소리가 하늘 높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본격적인 잔치의 시작을 알리자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의 풍성한 잔치에 들뜬 마음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대문을 넘어섰고, 이내 널찍한 마당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웅성거림으로 가득 채워졌지요. 시어머니는 가장 비싼 비단옷을 차려입고 입가에 교만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하게 마당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부유함을 동네방네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잔치판 뒤편 부엌에서는 야위어가는 며느리가 묵묵히 산더미 같은 음식들을 홀로 만들어내며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마에는 굵은 구슬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파리해진 두 볼은 부엌의 뜨거운 열기에 달아올라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무거운 무쇠솥을 이리저리 옮기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모든 노동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기에 가녀린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며느리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한 빛을 뿜어내며 흔들림 없이 부엌 아궁이 뒤편의 어두운 구석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보름 동안 시어머니의 잔인한 학대를 고스란히 기록해둔 진실의 검은 항아리가 집단 속에 숨겨져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쉴 새 없이 자신의 너그러운 인심과 며느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는 모두 내가 며느라기를 친딸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걷어먹인 덕분이라며 능청스럽게 웃어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엌 안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겠지만 오늘 며느리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며 오직 진실을 밝힐 준비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나무 밥그릇 바닥에 뚫어놓은 그 작고 교묘한 구멍이 오늘 반드시 시어머니의 그 두꺼운 거짓 가면을 산산조각 내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 잔치상에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잔치를 즐기기 시작할 무렵 부엌을 오가며 일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풍성한 고기 반찬과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이 넘쳐나는 이 집안에서 유독 며느리 혼자만 마른 나뭇가지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이한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말았지요. 며느리가 무거운 음식 쟁반을 나르며 비틀거릴 때마다 아낙네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군거리며 어찌하여 이토록 잘 사는 집 며느리가 저리도 참혹하게 야위었는지 조심스럽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번져가는 의심의 눈초리들은 며느리의 파리한 안색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 앞에서 점차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며느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조심스럽게 부엌 뒷문으로 다가와 며느리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세대가 얼굴이 왜 이리 상했느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잔칫날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너는 어찌하여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느냐며 아주머니들이 묻자 며느리는 애써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깊게 파인 눈가에 맺힌 슬픔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징후들을 온몸으로 세상 밖으로 뿜어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며느리의 슬픈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의 그 화려한 자랑 뒤에 무언가 아주 무섭고 잔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시고 지혜로우신 백발의 어르신께서 잔치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상석에 자리를 잡으시고는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어르신은 며칠 전 언덕길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위태로운 얼굴빛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기에 마당에서 헛웃음을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과장된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계셨지요.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싼 음식을 내어놓아도 집안의 가장 연약한 며느리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평안한 집안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꽉 쥐시고는 오늘 이 잔치에서 기필코 이 집안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내어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을 속으로 조용히 굳히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엄격하고 차가운 시선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행여나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며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일부러 산삼보다 귀한 약재를 다려 먹이고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뻔뻔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의 선함을 억지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며느리의 앙상한 몰골과 대비되는 그 기괴한 이질감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의심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어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텅 빈 뱃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서글픈 침묵은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변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의 단서들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부모님 뒤에 숨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영특한 꼬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점차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꼬마는 조용히 담벼락을 타고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너머로 며느리에게 아주 작고 비밀스러운 손짓을 보내며 이제 곧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꼬마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확인한 며느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손에 든 낡은 나무 밥그릇의 표면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마지막 결전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꼬마와 며느리 사이에서 오가는 그 무언의 은밀하고 결연한 약속은 시끌벅적한 잔치판의 소음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하고도 단단하게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구들과 손님들이 먹을 밥을 모두 퍼낸 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궁이 뒤편 집단을 조심스럽게 들추고 자신이 숨겨둔 검은 항아리를 잠시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항아리의 표면을 만지는 순간 지난 보름 동안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을 견디며 눈물과 함께 찌꺼기를 모아 담았던 뼈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이 항아리 속에 가득 찬 증거들만이 잔인한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과 평화를 되찾아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 며느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눈물만 짓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외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감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차 웅성거림으로 변해가고 어르신의 헛기침 소리가 잦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시어머니가 마침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기 위해 크게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당 한가운데로 집중시키며 애구머니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우리 불쌍한 며느라기 밥 챙겨주는 것을 깜빡했네. 라며 아주 과장되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며느리에게 밥을 듬뿍 퍼주는 다정한 모습을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며느리의 야윈 몸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단번에 일축시켜버릴 교활한 속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밀하고 악독한 계산이 깔린 그 큰 목소리는 고요하던 부엌을 날카롭게 찢고 들어와 며느리의 귓가에 꽂히며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요란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서 이리 나와 보거라. 네가 좋아하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잔뜩 퍼줄 터이니 이리 와서 어서 먹고 기운을 차리렴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부름이었지만 며느리는 그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운 도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부엌에서 묵묵히 솥을 닦던 며느리는 올 것이 왔다는 비장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억눌렀던 분노와 두려움을 가슴 깊은 곳으로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꼬마가 알려준 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무기인 그 낡고 조그만 나무 밥그릇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부엌 문을 열고 천천히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햇살이 비치는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왁자지껄하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며느리의 앙상한 몸과 워판 얼굴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낡아빠지고 볼품없는 나무 밥그릇은 잔치상에 차려진 화려한 유기그릇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알 수 없는 슬픔과 충격으로 옥죄어 왔지요. 어찌하여 잔칫날에 며느리에게 저런 개밥그릇만도 못한 것을 들고 나오게 하는지.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속으로 혀를 차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를 응시하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바른 걸음으로 잔치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마솥에서 갓 지어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을 커다란 주걱으로 푹 퍼올리며 얼굴 가득 거짓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라기, 이 어미가 특별히 너를 위해 부드러운 쌀밥만 골라 담았으니 오늘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자꾸나라며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똑똑히 들으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남은 한 손은 상 밑으로 재빠르게 움직여 바닥에 미리 준비해둔 거친 흙모래와 잡곡 찌꺼기들을 교묘하게 움켜쥐고는 쌀밥 아래로 몰래 덧대어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익숙하고도 더러운 속임수를 뻔히 내려다보면서도 결코 놀라거나 분노하는 기색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이 준비한 진실의 함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던 지혜로운 어르신은 시어머니의 어색한 어깨 움직임과 상 밑으로 감춘 수상한 손놀림을 결코 놓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인간의 간사함을 숱하게 보아온 어르신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벌이는 이 얄팍하고 추악한 연극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여다 보였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며느리가 혹여라도 겁을 먹고 시어머니의 악행에 또다시 굴복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의 지팡이를 꽉 움켜쥐시고는 금방이라도 호통을 칠 기세로 자리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걱정과 달리 며느리의 맑고 커다란 두 눈동자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만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다리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와 가장 앞줄에 자리 잡은 영특한 꼬마도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내며 며느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며느리가 들고 있는 밥그릇의 각도가 구멍을 통해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날카로운 눈썰미로 꼼꼼하게 살피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지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거나 그릇을 잘못 기울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까봐 꼬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며느리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듯 응원의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기와집 마당에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줄다리기만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드디어 시어머니 바로 앞까지 다가가 두 손으로 낡은 나무 밥그릇을 흔들림 없이 받쳐들고 고개를 숙이며 예 어머니 주시는 밥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눈물만 훔쳤을 며느리가 이토록 당당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찰나의 순간 당황하며 주걱을 든 손을 멈칫하고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이내 자신이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콧방귀를 뀌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더욱 화려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주걱에 담긴 밥을 밥그릇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주걱이 뒤집히고 시어머니가 숨겨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며느리의 그릇에 담기는 순간 모든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통쾌한 진실의 폭풍우가 몰아칠 완벽한 준비가 끝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커다란 밥주걱과 며느리의 작고 초라한 나무 밥그릇이 공중에서 마주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시집살이라도 잔칫날만큼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맛있는 밥을 듬뿍 퍼주어 그동안의 서러움을 달래주기를 바라는 작고 순박한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간절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르신과 영특한 꼬마, 그리고 진실을 품고 있는 며느리, 단 세 사람만큼은 이 순간이 결코 화해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끔찍한 위선이 깨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기와집 마당을 스산하게 훑고 지나가며 잔치상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사람들의 긴장감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터질 듯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걱을 높이 치켜들고는 자의 어미의 따뜻한 정이 담긴 밥을 먹으려무나 하며 며느리의 나무밥 그릇 한가운데를 향해 하얀 쌀밥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밥이 그릇에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하여 밑에 몰래 숨겨둔 흙모래와 찌꺼기들을 교묘하게 밥알들 사이로 흘려보내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감춰버릴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자신이 벌이는 이 소름 끼치는 속임수가 수백 명의 눈동자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위로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오직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에만 멀어 있었기에 며느리가 밥그릇을 받치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틈을 만들어 바닥에 구멍을 열어두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주걱이 자신의 그릇 위로 아슬아슬하게 그림자를 들이우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질 것만 같은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꼬마가 알려준 대로 밥알은 통과하지 못하고 미세한 모래와 찌꺼기들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밥그릇의 각도를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유지하며 두 손의 뼛속까지 힘을 주어 흔들림을 막아내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부엌 아궁이 뒤편에서 쪼그려 앉아 송곳으로 그릇을 파내며 흘렸던 피눈물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 굶주려야 했던 끔찍한 밤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한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구멍 하나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잃어버린 존엄과 집안의 진정한 평화가 모두 걸려 있다는 뼈저린 절박함이 며느리의 앙상한 두 팔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마당의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찰나의 적막 속에서 마침내 시어머니의 화려한 손목 스냅과 함께 커다란 주걱이 공중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매끄럽게 뒤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넉넉한 인심을 칭송할 준비를 하며 환한 미소를 머금었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도취되어 며느리의 머리를 향해 인자한 표정으로 위선적인 눈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쌀밥과 그 밑에 시퍼런 독리처럼 숨겨진 억센 모래와 잡곡 찌꺼기들이 시어머니의 소나기를 떠나 며느리의 낡고 조그마한 나무 밥그릇을 향해 속절없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허공에서 무섭게 뒤엉키며 떨어져 내리는 그 짧고도 강렬한 순간. 기와집 마당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아득하고 기이한 느릿함으로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의 밥그릇에 음식이 닿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오만 방자했던 예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동네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광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위로 소복하게 쌓일 줄 알았던 음식물들 중에서 시어머니가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그 엄청난 양의 더러운 모래와 찌꺼기들이 밥그릇 밑바닥을 투과하듯 무서운 속도로 밑으로 푹푹 꺼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미리 파놓은 그 정교하고 작은 구멍을 통해 하얀 쌀알들만 그릇 위에 초라하게 남겨진 채 시퍼렇게 썩은 진실의 조각들이 사르르르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지요. 이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형벌처럼 너무나도 기이하고 충격적인 현상이었기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며느리의 밥그릇 아래로 무섭게 흘러내리는 검은 찌꺼기 폭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쏟아부은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며느리의 낡은 나무 밥그릇 밑으로 솔솔 새어나와 깨끗한 기와집 마당의 흙바닥 위로 흉측한 무덤을 쌓아가는 것을 보고는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교활한 머리로는 밥그릇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마법 같은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들고 있던 주걱은 힘을 잃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질리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그녀의 거짓말이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까발려진 이 처참한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파놓은 악독한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가련한 짐승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멍난 나무 밥그릇을 두 손으로 굳건히 쥔 채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며느리의 발밑에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학대를 증명하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수북하게 쌓여 무시무시한 진실의 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왜 이토록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굶어 죽어가는 시체처럼 야위어 갔는지 모든 끔찍한 전말을 완벽하게 깨닫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은 분노로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셨고 영특한 꼬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이제 남은 진실을 모두 꺼내어 저 악독한 시어머니를 심판할 타라 순간이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기나긴 고통과 인내의 시간 끝에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통쾌한 진실의 징후들이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며느리가 묵묵히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가장 극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며느리의 밥그릇 아래로 쏟아진 흉측한 모래무덤에 고정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짓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바닥에 주걱을 떨어뜨린 채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속임수가 이토록 낱낱이 까발려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름 돋는 광경 앞에서 입을 떼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 선 며느리의 가녀린 어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차 깨닫게 된 동네 아낙네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구석에서 어른들의 다리 틈바구니를 비집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 이웃집 영특한 꼬마가 정적을 깨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더러운 찌꺼기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밥을 주는 척하면서 저런 먹지도 못할 모래와 잡고 껍질만 던져주었습니다. 라고 소리치자 마당은 순식간에 분노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꼬마는 작은 손가락으로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정확히 가리키며 겉으로는 온갖 위선을 떨면서 뒤로는 불쌍한 아주머니를 굶겨 죽이려 한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라고 거침없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꼬마의 그 당돌하고도 슬픈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억눌렸던 감정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확실한 도화선이 되어 주었습니다. 꼬마의 폭로가 이어지자 지혜로운 어르신은 분노로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시며 저 어린아이의 말이 정녕 사실이더냐. 당장 부엌에 들어가서 그동안 숨겨둔 증거가 더 있는지 샅샅이 뒤져오너라 하고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르신의 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동네 청년 두어 명이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들어갔고 아궁이 뒤편으슥한 집단 더미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크고 검은 항아리 하나를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지난 보름 동안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모아두었던 그 참혹한 진실의 항아리가 마침내 밝은 햇살 아래로 그 무거운 모습을 드러내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커먼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다시 한번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청년들이 마당 한가운데 항아리를 내려놓자 지혜로운 어르신은 직접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히셨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뚜껑이 열린 항아리 속에는 방금 며느리의 밥그릇에서 쏟아져 내린 것과 똑같은 거칠고 썩은 모래와 잡곡 찌꺼기들이 바닥부터 입구까지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어 시어머니의 악행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지요. 어르신은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려 마당 바닥에 그 더러운 내용물들을 왈칵 쏟아부으셨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찌꺼기 산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자 마당은 분노의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참혹하게 쌓인 진실의 흔적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쏟아진 찌꺼기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무서운 질타와 비난의 화살을 사방에서 거세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며느리에게 저런 개돼지도 먹지 못할 오물을 먹일 수 있단 말이냐며 분노한 아낙네들은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고 건장한 사내들은 혀를 끌룩끌룩 차며 시어머니의 곁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며 마당을 누비던 시어머니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눈총과 쏟아지는 욕설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거센 분노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시어머니의 오만한 자존심을 무참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비난과 어르신의 매서운 시선에 겁을 집어먹은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우리 고운 며느라기에게 저런 험한 것을 먹이겠습니까? 라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허공을 떠도는 먼지처럼 한없이 초라할 뿐이었지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 비겁하고 뻔뻔한 변명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던 분노의 불길에 커다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더욱 거센 항의와 꾸짖음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지며 싸늘한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얄팍한 변명을 잠자코 듣고 계시던 지혜로운 어르신은 마침내 참지 못하시고 호통을 치며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당장 그 흉악한 입을 다물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어 사죄하거라 하고 벼락같이 소리치셨습니다. 어르신의 호통은 마치 산신령의 분노처럼 기와집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 엄청난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남은 변명마저 목구멍으로 쏙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탐함에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엎드려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수치심과 공포에서 비롯된 비참하고도 추악한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나무 밥그릇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입을 열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이 집안이 둥글고 화목하게 유지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굶주림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왔지만 더 이상 거짓된 평화로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며느리는 차분하고도 구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는 지난날의 뼈저린 서러움과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보다는 진실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그 깊고 넓은 마음씨에 감복하여 소리 없이 앞치마로 눈가를 훔쳐내었습니다. 며느리의 담담한 고백이 끝나자 지혜로운 어르신은 다시금 지팡이를 고쳐 쥐시고는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향해 너는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니 당장 내 치맛자락에 품고 있는 곳간 열쇠를 내어놓거라 하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모든 식량과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며느리의 목숨을 담보로 오만방자하게 군림해왔던 시어머니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마침내 만천하의 이름으로 압수하는 역사적이고도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곳간 열쇠를 빼앗기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백 개의 매서운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저히 명령을 거역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어깨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형편없이 쪼그라든 채 비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을 자신의 치맛자락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오랫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묵직한 쇳덩어리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어르신의 발밑에 힘없이 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 쇳소리가 기와진 마당의 정막을 깨고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족쇄도 함께 끊어져 나가는 듯한 깊은 해방감이 마당 전체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이것은 이제 네가 쥐어야 할 집안의 진정한 소뚜껑이니 앞으로는 네가 직접 곳간을 열고 모두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하며 따뜻하게 건네주셨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그 묵직한 열쇠를 받아들고는 감격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마당에 머무를 낯이 없어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어두운 방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숨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한때 이 집안을 호령하던 매서운 안방마님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만 남은 초라하고 가련한 노파의 모습일 뿐이어서 묘한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자 그제야 잔치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숨 막히는 긴장감과 분노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으며 부드러운 평온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어깨를 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야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느냐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꼭 쥐어주었고 또 다른 아주머니는 자신의 깨끗한 수건을 꺼내어 며느리의 뺨에 흐르는 얼룩진 눈물을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닦아내어 주었지요. 이웃들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이 담긴 위로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본 며느리는 참았던 서러움이 다시 한번 복받쳐 올라 소리내어 엉엉 울었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볕을 맞이한 새싹처럼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정도 진정을 되찾자 영특한 꼬마가 쪼르르 달려와 아주머니, 이제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아주머니를 위한 진짜 맛있는 밥을 지어 드셔야지요. 하며 환하고 개구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꼬마의 정수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흙먼지를 마시며 쓰러져 있었을 텐데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구나라며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꼬마의 영특함과 지혜를 칭찬하며 이 어린아이가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어른 노릇을 해냈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자 마당에는 다시금 잔칫집 특유의 활기차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꼬마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어른들의 칭찬을 피했지만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웃들의 응원에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쥔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꽉 쥐고는 굳게 닫혀있던 그 거대한 곡식 창고 앞을 향해 뚜벅뚜벅 당당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조심스럽게 돌리자 찰칵하는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며느리를 지독한 배고픔의 다시로 몰아넣었던 무거운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곳간 안에는 시어머니가 탐욕스럽게 모아둔 쌀과 보리, 그리고 온갖 귀한 식량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어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엄청난 곡식 더미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서러움이 떠올라 잠시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내 슬픈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마을 청년들에게 부탁하여 곳간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가장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쌀을 마당 한가운데로 넉넉하게 퍼내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찌꺼기를 먹어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넓은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자 안방마님으로서 모두를 배불리 먹이겠다는 따뜻하고 넉넉한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동네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며느리를 도와 쌀을 맑은 물에 씻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방금 전까지 무겁게 가라앉았던 잔칫집의 흥겨운 분위기를 다시 훈훈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기분 좋게 타오르며 따뜻한 열기와 구수한 밥 냄새를 온 마당에 퍼뜨렸습니다. 큰 가마솥 안에서 뽀얀 김이 뿜어져 나오며 제대로 된 하얀 쌀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는 며느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의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밥이 뜸이 들고 솥뚜껑이 열리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알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동네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모두의 입안에 기분 좋은 군침이 돌게 만들었지요. 며느리는 가장 먼저 크고 깨끗한 백자 사발을 꺼내어 밥을 수북하게 고봉으로 퍼서 지혜로운 어르신과 영특한 꼬마의 잔치상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으며 감사의 마음을 듬뿍 표현했습니다. 어르신과 꼬마는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그 따뜻한 밥그릇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흔쾌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밥그릇에 새로 지은 맛있는 밥을 듬뿍 나누어 담고 준비된 고기와 나물 반찬을 곁들여 먹으며 거짓없는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기쁨의 잔치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밥맛이 꿀맛이라며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며 며느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덕담들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기와집 마당 구석구석을 기분 좋게 맴돌았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고 억울함이 풀린 자리에 피어난 밥맛이기에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경쾌하게
산골 마을의 푸른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 깊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며느리를 억지로 마당 한가운데 자리에 앉히고는 새댁도 이제 그만 일하고 어서 이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보라며 그녀의 손에 윤기가 흐르는 쌀밥 한 그릇을 쥐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받아든 그 깨끗하고 하얀 밥그릇은 지난 보름 동안 찌꺼기를 걸러내던 그 낡은 나무 밥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묵직하고 눈부셨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가득 퍼서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어 넘기는 순간 쌀알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며 굶주렸던 그녀의 텅 빈 위장 속으로 따뜻하게 퍼져 내려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며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며느리의 푹 파였던 두 볼에는 신기하게도 복숭아처럼 옅은 붉은 생기가 조금씩 맴돌기 시작했고 갰했던 눈망울도 서서히 맑은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제대로 된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되자 며느리의 가녀린 어깨에도 작은 힘이 솟아나며 허리가 자연스럽게 곧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마치 자신의 딸을 바라보듯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그 훈훈한 광경은 잔치마당의 분위기를 한층 더 부드럽고 따사롭게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더 이상의 배고픔과 서러운 눈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일 때쯤 사람들은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하나둘씩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여있던 그 끔찍한 모래와 찌꺼기. 무덤도 청년들이 빗자루로 말끔하게 쓸어내어 버렸기에 마당은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다시 본래의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앞까지 나가서 돌아가는 이웃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영특한 꼬마와도 눈을 맞추며 환한 웃음으로 작별의 손인사를 다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돌아가는 뒷모습에는 이웃을 도왔다는 넉넉한 뿌듯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텅 빈 기와집 마당에는 저녁의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이전에 그 숨막히고 서늘했던 정막과는 완전히 다른 질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온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나 헛기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마당의 정적을 달래줄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잔치의 뒷정리를 묵묵히 마무리하며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열쇠의 꾸러미에 묵직한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입가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를 숨기지 않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글고 환한 달빛이 며느리의 맑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쬐며 텅 빈 가마솥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었고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을 솥단지 안에 떨어뜨리지 않는 자신의 단단해진 모습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에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조용히 떠다 놓아두는 것으로 며느리는 승리자의 아량이자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며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마저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길고 고단했지만 결국엔 진실이 모든 거짓을 집어삼킨 이 극적인 하루가 저물어가며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화목을 향해 새롭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며느리의 평안한 밤을 묵묵히 지켜주며 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깨끗하게 닦인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자신이 바닥에 구멍을 뚫었던 그 낡은 나무 밥그릇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쓰다듬으며 참으로 신기하고도 고마운 인연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밥그릇의 구멍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거짓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한편의 동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위안이 차올랐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며느리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가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가마솥 뚜껑을 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길고 무서웠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드디어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의 밤이 묵묵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어제의 잔칫날이 지나가고 기와집 마당에는 어느새 맑고 고요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 역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숨결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새벽 일찍 눈을 떴지만 예전과는 달리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감이나 가슴 한구석을 찌르던 서늘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희망의 기운이 잔잔하게 피어오르며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을 부엌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손에는 어제 지혜로운 어르신께서 직접 건네주신 묵직한 곡간 열쇠 꾸러미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쇳덩어리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아주 크고 거룩한 책임감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며느리는 그 묵직한 무게감을 기분 좋게 느끼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곡식 창고 앞을 향해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천천히 돌리자 맑고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곡간문이 스르르 열리며 풍성한 곡식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과 보리, 그리고 온갖 귀한 식량들을 찬찬히 둘러보고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걱을 들고 가장 윤기가 흐르고 품질이 좋은 하얀 쌀을 듬뿍 퍼내어 나무 바가지에 담으며 오늘 아침은 온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따뜻한 밥을 먹게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온전하고 순수한 곡식만이 이 집안의 아침을 밝혀줄 것이라는 생각에 며느리의 손길은 무척이나 정성스러웠습니다. 우물가로 간 며느리는 차갑고 맑은 물을 길어 올려 바가지에 담긴 하얀 쌀을 아주 조심스럽고 깨끗하게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슬픔과 억울함을 모두 씻어버리는 듯 맑고 청아하게 기와집 마당을 울리며 아침의 정적을 아름답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온 쌀뜨물은 따로 모아 구수한 된장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잘 씻은 쌀은 가마솥에 앉히며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아궁이에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부엌 안을 가득 채우며 며느리의 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가마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동안 며느리는 텃밭으로 나가 밤새 이슬을 머금은 싱싱하고 푸른 채소들을 한 움큼 정성껏 뜯어왔습니다. 어제 잔치에서 남은 귀한 고기도 조금 썰어 넣고 된장을 푼 국물에 채소를 가득 넣어
보글보글 끓이자 부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국의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식구들의 빈속을 따뜻하게 달래줄 생각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졌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지난날의 고통은 이제 화로에 녹아내린 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운 요리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에서는 어제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들통나고 권력을 빼앗긴 시어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매서운 비난과 어르신의 불호령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아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만 했지요. 평생을 떵떵거리며 남을 무시하고 살았던 오만한 삶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가슴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그녀의 헛된 자존심마저 서서히 녹여버리며 자신의 진정한 잘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방문 틈새로 부엌에서 며느리가 끓이고 있는 구수한 된장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달콤한 냄새가 스멀스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잔치판에서 제대로 된 음식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쫓겨나듯 방으로 도망쳐온 시어머니의 텅 빈 뱃속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참을 수 없는 요란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밖으로 나가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며 밥을 내오라고 명령했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면목도 용기도 없어 그저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배고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난 보름 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리던 며느리는 가장 먼저 깨끗한 은수저와 둥근 백자 사발을 꺼내어 밥을 소복하게 퍼담고 따뜻한 국을 정갈하게 곁들였습니다. 비록 어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의 맑고 고운 심성은 그녀를 끝내 미워하거나 외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밤새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떨며 굶주리고 있을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고기를 아주 잘게 다져넣고 부드럽게 끓인 국을 따로 준비하는 깊은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윗사람을 모시는 도리를 넘어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는 참으로 거룩하고 따뜻한 인간의 아름다운 발로였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차려진 독상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은 며느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주셔요. 하고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빗장을 풀고 나올 때까지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따뜻한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조롱의 기색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시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방 안에서 문고리를 쥐고 망설이는 듯한 미세한 바스락거림이 들려오더니 끼익하는 서글픈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두 눈은 밤새 흘린 눈물로 붉게 짓무르고 퉁퉁 부어올라
참으로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룻바닥만 바라보며 죄인처럼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위태롭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애잔하게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상이 담긴 쟁반을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모두 지나간 바람처럼 잊어버리시고 일단 이 따뜻한 국물로 빈속부터 달래시지요. 몸이 상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려 며느라기야. 내가 참으로 모질고 몹쓸 짓을 하였구나. 늙은 어미의 어리석음을 제발 용서해 다오하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도리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밥을 지어 바치는 그 크고 넓은 은혜 앞에 시어머니의 강철 같던 고집과 아집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의 눈물은 진정으로 영혼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식구들 모두가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마음은 진작에 다 풀렸으니 어서 수저를 드셔요 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에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고 그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텅 빈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며 얼어붙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지극한 정성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은 시어머니는 밥알을 씹으며 연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기와집 안방에는 마침내 참된 화해와 평화의 온기가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고통이 비로소 완전히 끝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오랜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집안의 살림을 온전히 맡게 된 며느리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생기와 평안함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영양이 듬뿍 담긴 따뜻한 밥과 신선한 나물을 챙겨 먹은 덕분에 마른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야위었던 몸은 다시금 복숭아처럼 통통하게 살이 오르며 본래의 고운 자태를 되찾게 되었지요. 움푹 패어 있었던 두 볼은 발그레한 홍조를 띠며 화사하게 피어났고 슬픔으로 흐려졌던 큰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며느리의 밝고 따뜻한 내면을 다시금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거니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콧노래가 끊이지 않는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안에서 일어난 이 놀랍고도 긍정적인 변화는 굳게 닫힌 담장을 넘어 평화로운 산골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동네 사람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얼굴빛이 몰라보게 좋아지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며 다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길을 걷다 기와집을 지날 때면 열린 대문 너머로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화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착하고 고운 심성을 잃지 않고 묵묵히 시련을 견뎌낸 며느리의 인내가 결국 모두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게 갠 오후 지난번 잔칫날 용감하게 진실을 폭로하여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옆집의 영특한 꼬마가 콧노래를 부르며 기와집 마당으로 쪼르르 놀러왔습니다. 며느리는 꼬마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고
가장 달콤한 조청을 바른 한과와 갓 쪄낸 포슬포슬한 감자를 한가득 내어주며 꼬마의 입에 쏙쏙 넣어주었습니다. 꼬마는 오물오물 음식을 씹으며 아주머니 얼굴이 둥근 달덩이처럼 예뻐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구멍난 밥그릇 작전을 세운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하며 개구지게 웃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꼬마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꼬마가 돌아가고 난 뒤 며느리는 뒷마당에 나가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 아래 잘 마른 무청을 엮어 시래기를 만들며 다가올 추운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며느리의 손에서 시래기를 건네받으며 이런 그은 일은 이제 이 늙은 어미가 할 테니 며느라기 너는 들어가서 좀 쉬거라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배려에 며느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와 함께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마주 앉아 정겹게 일손을 맞추었습니다. 고부간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구르듯 경쾌하게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한없이 가깝고 포근하게 포개어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단풍이 붉게 물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풍성한 가을이 깊어지자 며느리가 다스리는 기와집의 곡식 창고는 그 어느 해보다도 넘쳐나는 수확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곳간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자기 식구들만 배를 불리던 탐욕스러운 풍경은 완전히 사라졌고 며느리는 오히려 곳간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과 그 넉넉함을 기꺼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네 사람들에게는 쌀을 한 자루씩 말없이 퍼다 주었고 나그네가 지나갈 때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여 보내는 등 며느리의 따뜻한 인심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기와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고 덕이 넘치는 집안으로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를 산책하시다가 곡식을 나누어 주는 며느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며 길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이 저 착한 며느리에게 고난을 내린 것은 결국 이 마을 전체를 넉넉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구나 하시며 깊은 깨달음의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어르신은 며느리가 다스리는 기와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이 추운 산골 마을에 매서운 겨울바람조차 막아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의 조용한 축복 속에서 며느리의 삶은 하루하루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더해가며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였지만 기와집 안방과 부엌은 며느리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봄날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방바닥을 절절 끓게 만들었고 가마솥에는 언제나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음식들이 구수한 김을 내뿜으며 끓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며느리가 지어준 새 속옷을 입고 손주들이 생기면 입힐 작은 저고리를 바느질하며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의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끔찍했던 배고픔의 기억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넘치는 사랑과 배려만이 집안 곳곳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따스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던 어느 맑은 날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쐰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잔잔한 상념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졌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맑고 투명한 피부에 평온함이 가득한
참으로 넉넉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그곳에 비치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시련을 피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이 소중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으며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어둠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기와집의 밤. 부엌에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만이 주변을 따스하고 아늑하게 밝히며 타닥타닥 정겨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모두 마친 며느리는 아주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아 춤추는 불꽃을 가만히 응시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흘러갔음에 조용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중도 없었으며 오직 배부름의 행복과 식구들의 따뜻한 숨소리만이 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곁에 둔 그 작고 구멍난 낡은 나무 밥그릇을 손끝으로 가볍게 어루만지며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미소로 덮어버렸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크고 밝은 보름달이 기와집 지붕 위로 떠올라 마당 가득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환하고 눈부신 자태를 뽐내며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그 둥글고 환한 달을 올려다보며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꽉 찬 행복의 크기가 저 달과 같다고 생각하며 아주 편안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조차 잦아든 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떤 화려한 잔칫날보다도 더 벅차고 충만한 평화를 며느리의 가슴 속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번진 부드러운 미소는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그녀의 영혼은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져 평온한 밤하늘을 유영하는 듯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서늘했던 시련의 밤들을 묵묵히 견뎌낸 며느리는 결국 자신만의 굳건한 용기와 지혜로운 이웃들의 도움으로 거짓을 이겨내고 참된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보금자리를 완성해냈습니다. 구멍난 나무 밥그릇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함의 상징이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지켜낸 자랑스럽고 귀중한 보물로 남아 며느리의 삶을 영원히 따뜻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아궁이의 열기가 며느리의 등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부드러운 달빛이 마당을 고요히 비추는 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졸린 눈을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모든 아픔이 지나가고 참된 화목만이 남은 이 기와집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난로 같은 위안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둥근 달처럼 환하게 빛나며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모두 비추어 준다는 것을 이 고운 며느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이제 기와집 마당에는 부드러운 밤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며 모두의 깊고 평안한 휴식을 지켜주고 있으니 여러분의 곁에도 이 따스한 평화가 조용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저 환하고 포근한 달빛 아래에서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꽃이 스르르 잦아들며 부엌에 가장 편안하고 깊은 어둠이 내릴 즈음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며 나지막하고 따스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억울한 눈물은 사라지고 구수하고 따뜻한 밤 냄새만 가득하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참으로 넉넉하고 행복한 밤입니다. 모두들 편안히 안녕히 주무셔요. 그 맑고 평온한 며느리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담장을 넘어 산골 마을 전체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온 세상을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감싸 안으며 듣는 이들 모두를 아주 깊고 평화로운 꿈결 속으로 스르르 이끌어 주었답니다.